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싱은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제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 기전은요 뭐냐면 제가 활성산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나쁜 호흡을 할 때, 대사나 호흡을 할 때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세포나 우리 몸의 그 세포나 조직이나 이런 걸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야지 안전하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는 안전한데 얘는 활성산소는 짝을 못 이루고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의 쌍을 이룰 때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인데 활성산소는 짝을 못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 아까 어싱을 해서 지구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요. 이 전자가 활성산소와 같이 쌍을 이루면서 활성산소를 중성시켜,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을 뭐랄까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활성산소 나쁜 역할을 못하게끔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통증, 발적, 열감, 부종, 기능 상실, 이런 염증의 반응들을 이게 다 염증들의 반응이에요. 염증의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죠. 활성산소. 근데 우리가 접지를 하면, 어싱을 하면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어싱을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싱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통증이나 염증이 가라앉고 우리가 빨리 몸이 회복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싱이라는 거죠. 자, 이 과학적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박사님, 그 노벨 의학상 받으신 박사님이 이제 우리 몸에 적외선 의료 이미지라고 이걸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인체 몸을 측정하면 이렇게 빨간 부분들은 열감이나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리도 빨갛게 된 것들은 염증이 있는 곳이. 염증은 우리 몸에서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열. 자, 근데 접지를 했어요. 4일 동안 수면 접지.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수면 접지를 한 후에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켰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화살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화살표가 여기 빨갛게 된 건데 접지를 하고 났더니 이 밑에 그림이에요. 붉은색이 많이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그 발에 보면 여기 화살표에 발이 빨갛게요. 빨간데 아래 그림을 보면 염증이 사라져 버렸죠. 많이 완화됐죠. 이게 바로 접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싱을 하고 나서 의료기기, 적외선 기기로 우리 몸을 측정해 봤더니 염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염증을 감소시킬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접지라면 지구에 있는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 부위에 막 존재하는 염증 부위에 보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서 기능을 해제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도 가라앉고 우리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실험을 또 했어요. 이 실험을 뭐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발바닥 맨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기가 그 용천혈이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혈자리. 발바닥 정중앙이 용천혈이에요. 용천혈. 우리 그 침 맞는 혈자리, 침혈자리인데요. 여기 보면 전도성 패치들을 발바닥에 부착하고서 여기다 사람 발바닥에 부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패치 선을 어디다 했냐면 야생 식물이 자라고 토양 속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싱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했더니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위에 그래프 먼저 보세요. 위에 그래프 승모근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접지를 시켰더니 자, 승모근은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 목하고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는 승모근 있잖아요. 여기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접지를 한 순간 근육의 긴장도가 즉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화살표 위에 그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지죠. 접지를 하는 순간 근전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면 아래 그림은 피부에 접지하는 순간 피부의 전도도가 급 감소하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접지를 했더니 피부의 전도도가 급 감소를 했다가 다시 비접지를 시켰더니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자, 다시 큰 그림을 보여줄게. 자, 여기 보세요. 위에는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접지를 시켰더니, 여기 보이죠? 가운데 화살표가. 접지를 시켰더니, 전도가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고, 여기는, 자, 접지된 상태에 접지를 시켰더니 쭉 떨어졌다가, 다시 비접지를 시켰더니 쑥 올라갔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전자 흐름이 이걸 측정한 기계거든요. 접지했을 때와 접지 안 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를 실제로 그 근전도를 갖고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감소된다. 접지를 하는 순간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지 우리가 몸이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로부터 해소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 신경이 우세가 되죠. 그래서 교감 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접지를 했더니, 어싱을 했더니.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래프가 승모근의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체 접지는 수면, 염증, 통증, 스트레스, 심신 약화 등의 결과에 대해 일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다는 게 이게 실험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것도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피부에 기저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 조직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다 세포와 결합 조직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몸 자체도 전도체라고 그랬죠. 전류가 이렇게 전파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근데 여기 보면 앞에 그림은 기저물질 안에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안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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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는 거 보이죠? 이 전자가 가득 충전된 상태예요. 그래서 A와 B와 그림이 다르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비접지된 사람, 앞에 그림, 첫 번째 그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접지된 사람이 기저물질에는 전자가 고갈되어 있다. 전자가 없어요. 근데 접지된 사람 B, 그 두 번째 그림에서는 기저물질이 전자로 가득 차 있다. 이 메트리좀은 히알루론과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세이드 체인과 연결된 핵심 단백질로 구성된 반복적인 프로테오 글리칸 단위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결합 조직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근데 이렇게 세포 안에 하나는 전하가 없고 하나는 전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차이가 접지됐을 때와 접지 안 됐을 때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하가 접지되면 전하가 밀집함으로써 음전에 강한 전기장 혹은 도메인을 형성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접지가 되면 결합 조직의 기저물질에 있던 전하 저장소로 빠르게 전자가 포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접지를 하면 지구의 표면에 있는 전하들이 우리 몸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앞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요. 여기 이 사람은 미스터 신발. 접지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어 비접지인데 이 사람 상처를 봤더니 인절이 상처가 난데 막 염증 조직이 생기면서 산화 손상은 뭐예요? 여기에 활성산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활성산소가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화 손상이라는 건 활성산소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여기 보면 호중구가 있죠. 우리가 무슨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그 피 속에 호중구란 물질이 많이 몰려들어요. 몰려들고 또 여기에 보면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장벽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악화되는 장벽 손상이 생성이 됐는데 자 옆에 사람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자 미스터 맨발이에요. 이 사람은 맨발로 지구에 접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로부터의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가득 세포 안으로 충전이 되고 이 전자들이 쭈루룩 상처 부위로 오는 거예요. 인절이 이 상처 부위로 와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 차이예요. 접지와 비접지의 상처 회복이 이런 차이로 인해서 빨리 회복되고 빨리 회복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이 염증에 미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그 저장소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그림을 다 얘기를 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부위에 이 전자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있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된다. 접지된 사람들은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셀리의 이론도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염증이라는 반응은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반응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조용한 염증은 만성질환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 자, 제가 혈액 오염이 만성질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이물질, 그다음에 손상된 세포, 세균을 제거할 때까지 손상된 조직을 격리하기 위한 외상 및 감염에 대한 국소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세균을 잡아먹고 나서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세균을 잡아먹어서 그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꼭 있어야 될 반응인데 근데 염증 반응이 빨리 해소되고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서 계속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염증 반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 염증 주머니를 형성한다. 그게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든 손상시킬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낸다. 염증 주머니에서 계속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 반응은 스트레스, 코티졸 분비, 적응과도 연결시키는데 괴사 조직 분해 산물들이 우리가 아까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조직이 괴사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독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혈액이나 림프 순환계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손상 부위 거리와 상관없이 어느 조직이든 모든 조직으로 가서 계속 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빨리 회복을 하고 그때는 여러분들 주사도 맞고 항생제도 먹어서 염증을 빨리 없애야 돼요. 뿌리까지 없애야 돼요. 근데 뿌리까지 없애지 않으면 이런 염증 주머니가 몸에서 점차적으로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돌면서 다른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싱이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부르는데 어떤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어싱을 시켰어요. 다리에다 어싱을 시키고 봤더니 여기 보면 하루 동안에 수면 중 접질한 결과 철분, 이온화 칼슘, 무기질, 인, 나트륨, 칼륨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혈청의 미네랄 및 전해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였다. 칼슘과 인의 신장 배설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골다공증과 직접 연관된 혈중 및 요중 칼슘, 인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자꾸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멍이 비는 거예요. 뼈 안에 칼슘으로 가득 차야지 뼈가 단단한데 그게 자꾸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몸 밖으로 배설되면서 비는 거거든요. 근데 어싱을 시켰더니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골다공증에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접지가 또 면역이나 당뇨병에도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아까 수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했죠. 접지를 하면 여기 보면 당뇨병 환자 공복 혈당이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그러면 당뇨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면역에서도 면역 반응을 촉진했고 감마 글로불린 농도를 증가시켰다. 이 감마 글로불린은 우리의 면역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 치료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감마 글로불린 같은 거 주사제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고 굉장히 비싸요. 면역 치료가. 여러분들 아마 우리 방에 암환자 여기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암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이 면역 주사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가서 맞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보험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어싱만으로도 면역 글로불린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를 볼게요. 갑상선 질환을 미치는 영향. 이 어싱을 하면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했어요. 남자 6명, 여자 6명을 갖고 실험을 했더니 어싱을 시켰더니 이런 호르몬이 갑상선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시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싱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간, 시상하부, 내하 수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접질을 시작한 후 심계 항진은 뭐냐면 여러분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빨리 뛰는 거. 여러분들 왜 긴장하거나 아니면 달리기 하고 나면 어때요?
막 숨이 차면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잖아. 이런 걸 심경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심경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사람들은 이 심경진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해도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막 빨빨 뛰는 거예요. 굉장히 심박동이 빨리 뛰는 거죠. 정상인보다 더. 그래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접질했더니 심경진 등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을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의 지금 현재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싱을 하면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싱 자체도 굉장히 갑상선 기능에도 갑상선 기능을 그러니까 항진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금 30분이네요. 빨리빨리 말을 했더니. 자, 우리 노화의 주범이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이거 자유라디칼은요. 다른 말로 활성산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틀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게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자유라디칼 이론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우리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노화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접지를 하면, 어시를 하면 전자가 들어와서 아까 우리의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화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들의 어싱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나름만 얘기니까 이거 나름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질문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어렵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했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그러면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어싱 아예 단독으로 한 가지 내용으로 된 책도 봤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환자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이게 어싱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따뜻한 나라로 가가지고 요양 간다고 그러죠, 요양. 그래서 해안 도시 같은데 맨발로 이렇게 걷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면역력에도 좋고 또 햇빛도 받고 그다음에 어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사실 어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니, 산이 아니고 뭐 바깥에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 나무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나무를 손으로 어싱하세요. 손으로 만지세요, 손으로. 왜냐하면 지구 표면에 나무들은 이 뿌리를 감고 있잖아요. 얘네는 충분히 충전된 상태예요. 나무 같은 천연 식물들. 그러면 이 나무를 내가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싱을 하고 있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날도 추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에는 맨발로 걷기 어려우니까 손으로 어싱을 하세요, 손으로. 자,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손으로 어싱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겨울에는. 자, 또 질문 좀 있으면 질문해주세요.